옛날 조선시대 때 일이다. 홀로 길을 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다. 김선비라 했는데 30을 넘긴 그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영특하단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아무리 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자식 없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 천지간의 홀몸이 되어버린 김선비는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로 했다. 그래, 난 혼자 살 운명인가 보네. 일이 된 거 평생 한량으로 떠돌다 가야겠구나. 그렇게 팔도 유람이나 하다 죽을 작정으로 세상을 떠돌며 글이나 말솜씨로 술과 하룻밤을 청했다. 그리고 예쁜 여인과 짧은 연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늘도 김선비는 장터를 지나면서 본 한 여인이 신경 쓰였다. 20살은 훌쩍 넘은 듯한 젊은 여인이었는데 곱상한 외모에 옷차림이 깨끗했다. 게다가 그녀는 웬일인지 아까부터 김선비를 따라오는 듯 했다. 설마 내게 반해서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나야 좋지만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여인은 간간히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김선비는 더욱 신경 쓰였다. 허참, 행색은 양반가의 여인 같은데 왜 저리 혼자 길을 가는 게야? 섣불리 말을 걸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 김선비는 괜히 답답하여 길가의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여인은 그를 그냥 지나쳐 가는 듯 보였다. 이런, 뭐 그냥 방향이 같은 거로군. 김선비는 왠지 아쉬운 마음에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여인은 멀리 가지 않았다. 김선비와 몇 걸음 떨어진 바위 위에 손수건 한 장을 깔더니 그 위에 앉았다. 김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불쑥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부인, 초면에 송구합니다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혹시 저와 같은 방향인지요? 아, 선비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홀몸이 되고 갈 곳이 없어 그저 발 닿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비님께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여인이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자 김선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여인 혼자 길을 가기 불안하니 나를 의지하고 가는 거였구나. 김선비는 이제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다. 그러시군요. 저 역시 홀몸이라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답니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저기 저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선비와 여인이 마을로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환했고 풍악 소리도 들렸다. 무슨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듯 보였다. 오, 무슨 큰 잔치를 벌이나 봅니다. 운 좋으면 밥도 얻어먹고 숙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마을의 큰 부자인 이진사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쌍둥이 아들들을 같은 날 장가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선비가 하인에게 하룻밤을 청하자 풍채 좋은 한 노인이 나왔다. 집주인 이진사였다. 그는 김선비에겐 관심이 없는 듯 음흉한 눈길로 여인만 훑어보고 있었다. 저기 저 여인은 누이신가? 여인은 허리 굽혀 인사하고 이렇게 청했다. 집안이 망해서 떠도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일 잔치에 일손으로 힘껏 돕도록 해주십시오. 대신 저희에게 하룻밤 숙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인의 공손한 태도와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허참, 저리고 온 여인이 고생이 많군. 아깝도다 아까워. 저 남편만 없다면 내가 어찌 해볼 터인데.
그렇게 이진사의 허락을 받고 김선비와 여인은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밥을 먹은 후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 위에 나란히 베개 2개가 놓여 있었다. 이런, 우리를 부부로 착각한 모양이군. 하긴, 그 여인이 좀 애매하게 말하긴 했지. 홀몸이라 하면 봉변을 당할까봐 일부러 그리 말한 거겠지. 김선비는 이진사의 음흉한 눈길을 떠올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면서도 부엌 일을 도우러 간 여인이 돌아오면 오늘 밤 자신은 어찌해야 하나 싶었다. 김선비는 걱정하면서도 혹시나 은근한 기대를 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자고 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도둑놈을 당장 끌어내라! 예! 이진사는 잔뜩 녹에 차서 발을 구르며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왜 이러시오? 잠이 덜 깬 김선비는 영문을 몰라 하며 끌려 나왔다. 이런 천하의 흉악한 놈! 내가 밥이고 술이고 잘 먹이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여봐라! 저놈을 당장 두들겨라! 김선비는 결박당하고 하인들에게 주먹과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으아! 대체 왜 이러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놈! 아직도 매를 덜 맞았구나! 감히 안방에 고이 모셔둔 혼인 예물을 훔쳐 달아나? 내 놈 마누라는 어디로 갔느냐? 당장 토설하거라! 그제야 김선비는 아차 싶었다. 이런, 그 여자가... 집안이 망해서 떠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일 잔치에 일손으로 힘껏 돕도록 해주십시오. 대신 저희에게 하룻밤 숙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본 아무 관계없는 사이인데 김선비의 하룻밤까지 부탁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런, 당했구나. 손목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사이인데 내 아내로 오해받다니. 김선비가 자백하지 않자 이진사는 노발대발하며 관가로 끌고 갔다. 이진사의 고발을 듣고 고을 사또는 김선비를 신문했다. 대체 내 마누라는 어디로 빼돌린 것이냐? 어젯밤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집에 남아있다고 들었다. 내 놈 마누라만 사라졌다니 범인이 아니더냐? 김선비는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효부이고 연료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에 자식도 없이 살았지만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이 제게도 소홀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진사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내는 고마운 은혜에 도움이 되고자 부엌 일손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던 이진사는 짜증을 냈다. 무슨 헛소리를 그리 길게 해! 어서 마누라 숨은 곳이나 토설하지 않고! 그러자 김선비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 모르는 사람은 저희 부부를 의심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사정을 안다면 제 아내가 도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뭐라? 어째서? 첫째, 제 아내가 도적이라면 저와 함께 야반도주했을 것입니다. 둘째, 10년 넘게 효부 연려했던 제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달아날 리도 없습니다. 또한 셋째, 평소 제 아내 인물이 너무 고와서 항상 염려했기에 깊은 야밤에 제가 아내를 홀로 보낼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 과연 네 말도 그럴듯하구나. 그럼 도적은 따로 있다는 말이냐? 김선비는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도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거들러 갔던 제 아내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소인이 도망 보냈다며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혹시 더 큰 범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자 사또는 혼란스러워졌다. 뭐라? 더 큰 범죄? 김선비는 이진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젯밤 저 이진사란 사람이 제 아내를 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와 주막을 갔어야 하는데 수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진사가 음흉한 욕심을 채우려 소인의 철을 빼돌리고 제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뭐라! 그런 천인공날 짓을! 이진사는 새파랗게 질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오히려 자신에게 중죄의 혐의가 씌워지자 기절할 것만 같았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진사가 당황하며 허둥대자 더욱 수상하게 보였다. 그가 여자 좋아하는 호색한 힘을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김선비는 짐짓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만 돌려주시오. 지금부터 3시간 안에 아내를 돌려준다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겠소. 허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내가 마음이 변했다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단념하겠소. 대신 오늘 당한 고초에 보상은 해줘야겠소. 이진사는 약간 마음이 놓였다. 여자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돈이라도 조금 줘서 보낼 수 있다니 안심이었다. 더구나 아들 둘을 장가 보내는 경삿날 이런 추모는 막아야 했다. 옛다! 500냥이다!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지거라! 다시 오지 마! 이진사가 던져준 500냥을 받고 김선비는 마을을 떠났다. 큰 돈을 받아서 한편으론 좋았지만 여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다. 세상에 그런 여우 같은 여자에게 당하다니. 내 순간 기지가 없었다면 어찌하겠나. 하마터면 억울하게 죽을 뻔했잖아. 그 후 여러 날이 지나고 김선비는 다른 마을에 들어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가운 얼굴로 김선비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고을을 지난 후에는 이곳으로 오는 길밖에 없지요. 제가 집을 마련했으니 어서 가시지요. 아니, 당신은... 너무 뜻밖의 만남에 김선비는 제대로 화를 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인이 아담한 집으로 이끌자 화를 내며 자초지종을 따졌다. 대체 어찌 된 것이오? 내게 누명을 씌우고 훔친 폐물을 팔아 이런 집까지 장만했다고 자랑하는 게요? 폐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에 있던 폐물을 개어놓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아침 일찍 나온 것뿐이지요. 아마 그날 저녁에 마님이 발견했을 겁니다. 뭐요? 대체 뭐하러 그런 짓을 한 거요? 김선비가 어이없어하며 보자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제 혼인은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책만 읽었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매번 사기꾼에게 속는 게 답답해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정말 옹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얼마 후 그는 결국 망해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가 된 뒤에 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연을 맺고 싶다고요. 그러다 선비님을 보았지요. 점잖고 좋은 분 같았지만 지혜로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혜로운지 확인하려고 날 위험에 빠뜨렸단 말이오. 김선비는 다시 따지듯 물었지만 이미 그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다. 여인의 사정은 안타까웠고 자신이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 은근히 기분 좋았다. 여인은 다 꿰뚫어 보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덕분에 놀라운 기질을 발휘해서 500냥도 벌어오셨잖아요. 그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선비님이 받을 상금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구려. 다음부터는 날 시험하지 마시오.
힘들었단 말이오. 예, 그러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새롭게 부부가 되었다. 여인이 마련한 아담한 집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아이고, 부내라. 세상 억울하게 모함받고 돈만 뺏겼네. 일이 원통한 일이 있나? 그러게 왜 괜히 죄 없는 손님을 두들겨 패서 사다를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들 장가가는 잔칫날에. 참. 난 그 부부가 꼭 우리 폐물을 훔친 줄 알았지. 그게 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냔 말이오. 그건 됐고, 어디 당신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듣자 하니 무슨 여자 얘기가 나오던데, 여자를 납치해서 빼돌렸다는 둥, 눈빛이 음흉하니 호색하니라는 둥. 당신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소? 허허, 억울하오. 호색하니라니. 내 눈빛이 어때서? 설사 내가 눈빛이 좀 그래 보인다 해도 실상은 첩도 안 들이고 아주 깨끗하잖소. 뭐 나 없는 데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 길 있나. 하인들 말을 듣자니 그 선비의 아내 되는 여자가 아주 미인이라던데. 정말 이상한 생각 안 했소? 뭐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 그리고 설사 미인을 보고 좀 흐뭇하게 생각했다 칩시다. 아, 생각한 것도 죄요.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니 찔리는 구석이 있나 보네요. 또 그 음흉한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봤지요. 그 음흉한 눈이란 말 좀 그만하시오. 내 눈이 일이 생긴 걸 뭐 어쩌라고. 아, 자꾸 그럼 이번 기회에 눈 수술이나 해야겠소. 눈 밑 지방도 제거하고 앞트임을 좀 하면 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뚱딴지같이 무슨 성형수술 타령이시오? 비상금 모아둔 거 다 털려서 돈도 없다면서 여자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아유, 난 억울하다니까. 억울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합시다. 계속 그리 역적만 내다 스트레스로 쓰러지겠소. 방금 노가리 사랑방 새 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니 그거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읍시다. 아유, 그래. 이번에 무슨 이야기요?